오늘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토위 국감이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데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이 부분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5번에 걸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내면서 장관께서도 많이 애를 쓰셨지만 어쨌든 감정원의 동양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울 수도권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뼈 아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이켜 보실 때 이게 왜 그렇게 됐나? 혹시 후회되거나 또 아쉬운 정책이 있습니까? 주택 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정감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의 변화 이런 얘기는 안 한 것 같고요. 많은 실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집값 상승을 막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여론조사를 해보면 부동산과 관련돼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이 효과를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자꾸만 이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말 바꾸기에 대한 부분 속에서 있었던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심상정 전 대표도 25번 아니냐 그랬을 때 나는 25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23번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필요한 이제 오해 또 더 나가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김현미 장관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박시영 대표님. 일반적으로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 경제와 부동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조금 안정화되면 부동산이 좀 뛰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김현미 장관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불안정한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다만 좀 진정되는 흐름이 아닌가 이런 어떤 자체 평가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보완 대책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월세 세입자들한테 세액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나왔는데 아마 아쉬운 실수 부분은 저는 정책과 태도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요. 네. 정책은 임대사업자 논란이 좀 크지 않았습니까? 그 네. 제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핀셋 규제한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났죠. 그리고 이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고압적인 태도나 단언적인 표현들이 좀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을 토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정사 오늘 계속 되니까 이후 상황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진행되고 새벽 1시쯤 끝났다고 하는데 작심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난 부하가 아니다. 이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이 나는 법무부 장관과 지휘 감독 관계에 있어서 말을 들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다 들려요. 검찰청법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지휘 감독자 아닙니까? 지휘 감독의 당 부당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거하고는 달라요.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케이.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하루 종일 뭐 방송이나 여러 곳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법조인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얼뜻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 있고 검찰총장 있는 것 같은데 난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 먼저 박시영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해석은 각자 할 수가 있는데 정보조직법에는 명확히 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휘감독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다는 네. 것을. 그래서 이제 부하라는 말 자체를 본인이 지금 썼거든요. 부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쟁을 스스로가 좀 일으킨 거예요. 저는 많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발언을 지켜보면서 한쪽에서는 좀 박수를 치는 분도 있겠죠. 검찰 조직원들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지고 좀 시큰둥했는데 그런 조직원들, 검찰 내부 식구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저런 검찰을 앞으로 누가 통제할 수 있지? 그리고 장관은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수사와 앞으로 소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외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하지? 검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뭐 오만한 행태를 벌인다든가 표적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과연 저 집단을 누가 통제할 수 있지? 이런 어떤 의문점을 국민들한테 전달했다 보고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내용도 중요하고 저는 국감장에서 태도가 중요한데 어제 내용보다도 태도 문제가 더 화제가 되지 않았느냐. 막 책상을 치거나 허참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면서 상당히 뭔가 흥분된 모습들을 시종일관 보였다는 점에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 실제로 지휘감독권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청법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휘감독의 범위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 사무감사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전적으로 지휘권을 가질 수 있지만 사건과 관련돼서 지휘감독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검찰청법에 의해서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해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끊임없이 많이 충돌이 있지만 다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법 취지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서 10개월이 됐는데 3번째 발동을 했어요. 그런데 역대 보면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관행적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에 있어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자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었던 그런 판례가보다도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하 논쟁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이 발단은 추미애 장관이 올해 초에 검사 인사안과 관련돼서 인사안을 검찰청장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뭐라는 표현을 썼냐면 내 명을 거역했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은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게 마치 이제 부하라고 인식됐었던 것을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거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혼돈과 피곤함이 있다. 이게 혼돈이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왜냐하면 두 분 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충돌한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혼돈스럽고 그리고 정부 자체로 봐서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매듭을 짓고 대통령이 분명하게 수사지휘권에 관련돼서 이건 불가피한 조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은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단 저도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그렇게 말한 맥락은 네. 지금 검찰들의 어떤 그 술접대 의혹 뭐 이런 등등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여야 정치인의 어떤 선택적 수사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지휘권 발동.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 얘기를 한다면 윤 총장이 당연히 사표를 내야죠. 사표를 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게 본인의 소신이라 좀 계속 주장했는데 그거 어제 굉장히 저는 주목해서 봤던 부분들이 윤 총장이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함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윤 총장이 전략을 세우고 들어왔다. 국감에 첫 번째는 추 장관한테 들이받자. 추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 승부하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본인한테 좀 불리한 것은 철저히 함구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의 답변을 굉장히 길게 하셨거든요. 장황하게 하면서 뭔가 국감장의 주도권을 본인이 잡는 이미지를 좀 심어주자. 이런 어떤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본인한테 불리한 건 함구하고 어제 말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장이 역으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해명을 더 많이 하고 본인이 이끌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다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뭐 윤석열 청문회 같이 본인이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충분히 자기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있었지만 검찰총장은 말을 아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론의 장을 통해서 자기네 입장을 얘기하고 싶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태도에 대한 문제, 상황 인식에 대한 문제, 법리에 대한 문제 이게 다 이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태도가 좀 불손하다라든지 아니면 저럴 경우에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느냐고 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임명권자가 두 분 불러다 놓고 충분히 얘기를 들은 다음에 판단하면은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겠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속에서 총장이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충돌하게끔 방치해 둔다고 하는 거 이 표현 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분명히 대통령이 얘기했다. 성역 없는 수사 얘기하라고 그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 검찰총장을 수사권에서 배제할 때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임명권자가 어쨌든 간에 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든 아니면 더 나가서 추후에 이런 갈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근데 생각이 어제 들어요.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언론 플레이를 교묘하게 했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본인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임기를 보장했다. 끝까지 맡아달라. 이런 식의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 메신저를 통해서 그런 의사를 전달받았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에 그러면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련해서 청와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으면 네. 본인이 그렇다면 대통령한테 본인의 생각을 전달을 하든지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려고 해야지 어제 그 얘기는 뜬금없이 이야기하면서 지난해 얘기를 이제 해버린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 어제 국감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1년 전 인사청문회 때 모습하고 어제 모습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뒤바뀌어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든지 윤석열 총장을 방어해 주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줬는데요.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입니다. 여당의 박범계 의원이 질의 중에 윤 총장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반면에 야당에서는 윤 총장 엄호에 나섰는데요. 추미애 장관보다는 한 수십 배 정도 예의가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증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혼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불과 1년 전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었죠. 윤 후보자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두고 낙마시키려는 야당과 지키려는 여당이 첨예하게 붙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하고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이런 사실이 없이 일반 그냥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하고 이랬을까요? 후보자 관련 없이 추정과 추측 또 상상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서 뭐 이것저것 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야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1년 전 여야의 모습이 어제와 한이하게 다른 그런 모습이죠. 저는 오늘 좀 그래도 여당 위원님들이 최소한의 체면을 좀 지켜줄 줄 알았는데요. 검찰총장 후보자 감싸기
윤석열 짝사랑이 정말 눈물이 겨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창피해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분기점 아무래도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에 여야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태도가 지금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뭐 누차 지적을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엄밀하게 따지면 난치병이에요. 선천성 상생 결핍이 돼 있고 그 기억 상실증이잖아요. 네. 자신들이 1년 전에 얘기한 거와 막 엄청 그래서 내로남불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깝고 그리고 21대 국회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좀 많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당시에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총장님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간에 작년 조국 사태 이후로 입장이 바뀐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가르기를 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진실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진실이라는 거는 무차별적 진실이 돼야 돼요. 선별적 진실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도 논쟁이 나오잖아요. 정의는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선별적 정의로 가고 선별적 수사를 하냐. 이 선별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 국회나 정치가 정말 3번의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수준까지는 한참 모자라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러 번 노출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똑같은 저는 선별적 일단은- 정의 놓고서도 이번에 박범계 의원이랑 또 얘기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 윤석열 총장이 그 동안에 이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몰 이해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조직이 검찰 조직을 상징한 건데 마치 정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한 측면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인물이 내부의 어떤 문화나 풍토를 바꿔내지 못한다. 결국 시스템과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더 한 명 잘 뽑아서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확인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국 수사 과정에서 이제 보면서 아마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을 텐데 일단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선택적 수사라든가 과도한 수사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요한 인물들의 수사에서 그런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대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윤석열 총장이 적어도 해명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질문이 나오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장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윤석열 총장이 말한 뉘앙스로 봐서는 외부에서의 어떤 강한 입장 표명이 없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나서서 그만둘 그런 분위기는 지금 아는 것 같은데 네. 어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정치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끝난 다음에 어떻게 봉사할지 그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는 보수층한테 자신을 지켜달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대선 길에 대해서 본인의 여지를 열어놓은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선을 생각했다고 지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한 미련은 갖고 있다. 적어도 여지를 남겨놨다. 예, 여지를 남겨놨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윤 교수님. 뭐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됐다라고 저렇게 장관이 위법을 저지르고 비상식이라고 한다면 받지 말았어야죠. 좀 받았잖아요, 지금 수사지휘권을. 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 자기 거취에 대한 것을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은 잘못됐는데 나는 그대로 직을 유지한다라고 하고 저렇게 발언을 하니까 이게 혹시나 대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기사라고 했을 때 당시에 검찰총장은 구속 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은 사표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관성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윤 총장은 뭐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내부 조직이 동요가 올까봐 자기가 받아들였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제 혼돈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대권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다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네. 역대
대선 과정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법조 검찰에 있었던 분이 벼랑간 나와서 대권 행보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대선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받아들이죠? 저는 축적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짝해서 이거 하는 한방주의에 의해서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본질은 사라지고 이 대권 공방으로 가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이게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힘한테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러면 다른 후보자들이 치고 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으로 지금부터 윤석열 총장을 후보자로 해서 조금 더 지지율이 더 커지면 데리고 올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길 수도 있지 그건 않을까요? 있는데 그럼 온리 명밖에 없다. 윤석열로 가야 합니다. 자. 나머지 후보들이 못 큰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지금 야당에서 지금 대권 후보자들이 눈에 띄지 않는데 한 명, 두 명씩 본인의 출마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데 어제 마침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본인의 대권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민주당 쪽의 그 책임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다음 대선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놈이다. 왜 그러냐? 일단 시동만 걸리면 팬덤이 형성될 수 있는 유일한 주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들은 얘기니까요. 어쨌거나 필승 후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짧게 1분씩만 네네.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대권 의사를 밝히면서 또 오자연대까지도 제안을 했어요. 지금 그 야권에서는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태. 저 제안이 어떤 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부터는 대권 분위기로 가도 되는 것인지 자 먼저 김홍준 교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다만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빼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를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나오고 싶은 사람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안에서 자유경쟁을 통해서 미국식의 완전 참여 경선제를 통해서 선택을 받으면 국민이 지지를 하는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때 1%로 시작을 했어요. 네. 20명 정도가 나왔지만 다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은 인물도 없고 정책도 없고 호감도 없고 이런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 속에서 결국은 인물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의식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대권에 대한 선언이 많아질 거라고 좀 보는데요. 네. 그것은 뭐 여하튼 간에 최종적 선택은 국민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정희 저는 대표님. 얼마 전에 이제 원희룡 그 제주도지사가 출마 시사를 했죠. 네. 때문에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내부의 잠룡들을 키워줄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좀 헤쳐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데 이제 관건은 본인은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는데 대권으로 마음을 굳혔다 이것을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자 연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자 중에는 안철수 대표도 들어갑니다. 안철수 대표는 또 서울시장 후보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 부분을 안철수 대표가 받을지가 관심거리고요. 가장 수혜주는 누구냐 5명 중에 저는 홍준표 전 대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이 세 분은 당내 인사고 네. 안철수 밖에 인사인데 거기에 또 홍준표 무소속까지 끼워줬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름이 또 거론돼서 본인은 아마 흔쾌하게 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사실 뭐 국정감사 기간이라 어제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국정감사 이후에 서울시장 관련해서든지 대권 후보들의 움직임도 이제 발빨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용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